안녕하세요. 네, 리코딩, 오케이. 저희는 외국 회사니까 이거 요즘 기록하면 이런 요거 나오는 거 아세요? 이렇게 영어로 저한테만 나오나요? 레코딩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에요. 6월 첫째 주이고 이제 새로운 마음 2021년 절반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2021년 저희가 1월 달에 그 열혈 같은 세상을 모두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1월이 지나고 2월, 3월, 4월, 5월이 지나면서 여름이 이렇게 풋풋한 냄새가 이렇게 나고 좀 더워지고 이제 에어컨을 슬슬 틀 때가 왔으며 그런 6월이 왔어요. 진짜 올해 절반이 지나가는 이제 시점이죠. 아까 그 영상 보니까 그 탁월해지세요라는 말이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탁월해지고 계신가요, 지금? 탁월해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오실 거란 생각도 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뉴스킨이라는 이 도구라는 분야에서도 최고로 탁월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서 사장님께서도 열심히 화면 오픈해 달라고 아까 화내는 줄 알았어요. 화낸 거죠. 여러분, 화면 오픈하시래요. 지금. 안 그러면 은서 사장 화낼 것 같아요. 이렇게 매번 사회자를 위해서 정말 화면을 오픈해달라 이렇게 열정과 화를 함께 내주시는 그 열정도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그 열정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열심히 또 사장님들에게 나눔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스텝 5, 6. 그래서 상상력과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참, 그, 하나하나 파트가 참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 FO. 네. 상상력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다룰 겁니다. 상상력은 마음의 가능성이래요. 오늘 스텝 5랑 6 책 읽어보셨나요? 그냥 저는 만약에 안 읽어보셔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한 줄 할 줄 읽진 않았지만 이 책이 이 정도의 내용이구나라 정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늘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뭐 책을 사람들마다 뭐 급하게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읽고 나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매 챕터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아도 오늘 이 한 시간만으로도 내가 한번 책을 읽은 것과 같은 느낌을 계속 느껴볼 수 있도록 제가 항상 6월 말까지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상상력에서 제일 첫 번째에 나왔던 글이 있어요. 항상 이 챕터별로 한쪽 페이지에 전체를 사실 담는 요약 같은 그런 마법의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찾고 있는 기회는 당신의 상상력 안에 있대요. 내가 갖고 있는 기회가 상상력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상상력은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공장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의 상상력이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공장이라고 하네요. 그게 진짜 그런 가능한 일인지 그 상상력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이 떠올리는 모든 생각과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꿈을 실현했어요. 제가 그 예전에도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하늘에 떠오르는 비행기는 누군가의 상상력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줌 화면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화상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상상력은 아이디어랑도 직결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할 때 사실 처음에는 자꾸 무엇인가
팀을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 뭔가 미인다방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의견을 자꾸 내라는 이야기를 스폰서 사장님들이 해 주세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상력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행사할 때. 행사할 때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제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훈련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잘하고 싶고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점점 창의적인 상상력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사실 이 조이풀 그룹 안에서 자기의 팀 안에서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런 상상력이 자꾸 떠오르시게 되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상상력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내 그 아이디어가 무언가 결과물을 통해서 딱 이렇게 어우러져서 뭔가 하나 뿅 나타나게 되면 그것만큼 '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 내가 작은 생각이 어 작은 상상력, 작은 아이디어가 이런 결과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팀워크로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내 비즈니스 입장에서도 본다면 내 상상력, 내일 일어날 나의 상상력. '나는 오늘 화면을 킴으로써 2,000 포인트 2,000 포인트 아니라 티알라인 티 하나를 클로징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상상력. 이런 상상력을 갖고 매번 행동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화면 켜신 분들은 티알라인 티 모두 다 클로징 되실 겁니다. 자 화면 모두 다 켜 주세요. 이래서 이런 상상력을 같이 한번 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대요. 이거 진짜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상상력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훈련에 대한 부분들. 네. 그래서 바로 화면을 켜게 하는 요런 멘트. 다 키셨죠? 지혜 사장님 키셨죠, 화면? 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당신의 상상력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이 약해질지도 모른대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상상력이라는 거 그 상상의 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좀 다듬어 주지 않다 보니깐 그게 약간 녹슨 거죠, 나의 상상력이. 가끔 갑자기 그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요즘 그 상상의 힘을 더해서 뭐 이런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돌이 부른 노래가. 그런 노래 거인 것처럼 상상과 상상의 힘을 합쳐져야지만 그 힘이 더 멋지게 발휘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자기 암시 저희가 지난주에 자기 암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엄청 열변을 했어요. 그쵸? 한 주 정도 자기 암시 열심히 하셨나요? 그 자기 암시 안에서도 이 상상력에 대한 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외치고 하는 것들이 내 상상력의 훈련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력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인터뷰했던 사장님들의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기억이 돼요. 뭐 미션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에스더 사장님 내용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에스더 사장님께서 어 본인 집에 강남 그 한복판에 있는 본인 집에 그 테이블과 모든 공간에 사장님의 파트너들이 모두 다 함께 앉아서 같이 미팅하고 나눔의 시간이 있었음 있는 사 는 그런 상상을 해요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상상하시면 진짜 너무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도 그래서 그거 계속 요즘 상상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우리 집 공간에 저희 집 그 식탁이 6 인용이거든요. 저희 집 2 명밖에 안 사는데 좀 사람들 많이 앉히려고 근데 아직 많이 못 앉혔어요. 그래서 그 식탁 이왕 산 거 의자도 되게 많거든요. 사람도 2 명인데 의자가 저희 집에 한 8개 돼요. 근데 8 명이 다 앉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8 개의 의자가 모두 다 나의 파트너와 내 그룹의 사람들로 앉혀서 같이 미팅하는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소망을 불어 전환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 책에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무엇인가 바라는 거 자체를 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소망을 불어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로 상상력이 얼마나 거대한 부를 구축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되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상상력이 부족하신 분들, "아 저는 상상력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은 당장 챙기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야지만 부로 전환할 수 있는 내가 바라는 그것을 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상력 필요하시겠죠? 내가 약하다, 상상력이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약하다 해서 끝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아 나는 반드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부로 전환하려면 매일같이 내가 매일매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여기 내용에서 인제 두 가지의 예가 있었거든요. 이 소망을 부로 이렇게 일으키는 방법 중에 상상력이 더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그런 힘이 발휘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책에서는 코카콜라라는 내용을 한 두 페이지 뒤에서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코카콜라가 원래는 자양 강장제로 팔던 약이었대요. 그래서 약국에서 많이 팔았대요. 약국에서. 여기서 약 의사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의사 한 분과 그 의사는 이렇게 레시피 자양강장제를 만드는 그 레시피 하나랑 그리고 허름한 이 주전자와 그거를 섞는 이렇게 빨대 같은 나무 막대, 허름한 나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젓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분이 그 레시피와 그리고 그 주전자를 가지고 단돈 얼마 되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불을 해서 그걸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조금의 상상력과 다양한 거를 쪼끔 제조를 하면서 그 밑바탕으로 이 코카콜라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한테는 되게 허름하고 별 볼품없는 그냥 누군가가 왔었을 때 "한번 드셔 보세요." 할 수 있는 자양강장제였다면 누군가한테는 이 자양강장제가 어마무시하게 사람들한테 팔려 나갈 수 있는 코카콜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허름한 주전자를 레시피 한 장을 샀었을 때 상상력이 없었다면 절대 그걸 구매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코카콜라라는 최초의 판매의 시작은 자양강장제의 약국에서 판매할 정도의 그런 그냥 그저 그런 볼품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저 그런 하나의 자연강장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또 있었고요. 또 겐솔라스라는 목사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와 닿았었거든요. 겐솔라스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교육자이시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기도 하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큰 니즈가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개혁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나긴 소망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리 그 소망을 2년 동안 외치고 외쳐도 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가 필요했대요. 근데 자기는 100만 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달러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은 했지만 그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놀란 거죠. 세상에 내가 이걸 고민하는데 2년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 어떤 단 하나의 액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연회장 같은 걸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내요. 그래서 내가 연설을 했었을 때 누군가 100만 원을 후원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연설을 할 때 이 사람이 목사님이 무작정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런 학교를 짓기 위해서 1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비전을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듣고 있던 한 분이 "내가 후원을 할 테니 학교를 설립하시시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겐솔라스 목사님은 100만 달러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간절히 바랐고 그거를 상상력을 더해서
많은 신문지에다가 내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 100만 달러를 흔쾌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필립 아머라는 사람인데요. 그 아머의 이름을 따서 아머 대학교라고 지어졌고 지금은 그 일리노이 엄청난 공과 대학의 그 가장 시초의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죠. 공과대학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있고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만, 100만 달러를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은 100만 달러를 모을 수 있을까? 아니면 100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다양한 상상력을 펼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런 멋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는 공과대학, 일리노이 공과대학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단 하나의 소망과 상상력은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이야기 중에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완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래요. 단순한 아이디어를 부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법칙 첫 번째는 완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꿈을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그 꿈을 향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근면과 정직만이 부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래요. 성실하게 일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오산이래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부를 바라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근면과 정직한 그 하나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대요. 단순히 그냥 성실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대요. 내가 진짜 강력하게 꿈꾸고 어떤 아이디어를 막 생성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공표하고 사람들한테 나누고 이런 그 세부적인 다양한 촘촘한 계획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꿈을 위해서 얼마나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되게 우리 되게 허술하게 세우고 있잖아요. 막 꿈을 외쳐. 뭐 하겠습니다. 뭐 목표를 외치겠습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계획을 세우는 방법들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 나누고,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놀랐어요. 근면과 정직만으로 부를 이룰 수 없다. 그냥 성실하게만 일만 하면 안 되는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막대한 부를 획득하려면 간절하고 강렬한 소망과 대자연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돼야 된대요. 무슨 공식 같죠? 저는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대자연의 법칙이 뭐야, 그게. 자연의 법칙이 나랑 무슨 상관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대자연의 법칙, 내가 진짜 간절한 소망과 상상력들이 다 합쳐져야지만 그 동반된 것들이 막대한 부를 획득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창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파는 사람입니까? 그 두 개를 몽땅 다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이 두 개를 몽땅 다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때 성공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 지금 만들어졌던 계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책 만들어졌던 계기가 그 나폴레온 힐이 이 책을 만들었지만 카네기가 모든 성공한 사람들, 아이디어를 창조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편찬할 수 있겠냐고 그 기회를 제공해 준 게 아이디어를 창조한 사람은 바로 카네기였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몇십 년 동안 정말 갈고 닦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해 가면서 그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근면성실하고
정말 이걸 몇 년 뒤에 펼쳐냈었을 때 막대한 부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을 거라는 그 신념과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책을 지은 나폴레온 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창조한 사람인 카네기와 아이디어를 판 사람인 바로 나폴레온 힐이 합쳐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이뤄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당장 아이디어가 별로 없다면 내 주변에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사람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파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건 좀 강해. 근데 아이디어를 파는 건 좀 약해. 그렇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팔 수 있는 사람과 또 함께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서로가 협력해서 무엇인가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좀 어렵죠, 내용이. 약간 과연 이게 상상력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게 저는 그냥 상상해야지 이렇게 풀진 않고요. 이 책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와 그리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책을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리고 그거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텝 6가 바로 계획입니다. 행동을 부를 행동을 부르는 불타는 소망. 음,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건. 저희 이 챕터에서는 사실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계획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계획. 이 완전한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 어, 당신의 실패 원인은 다만 계획이 서툴렀다는 데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 계획이 조금 서툴렀을 거래요. 좀 구멍도 생기고 아니면 계획을 좀 어떻게 좀 촘촘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거나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서 재도전하면 됩니다. 그냥 좀 실패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다시 계획을 조금 더 촘촘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고요. 당신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스텝 1에서도 나오죠. 제일 첫 번째, 소망.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 만들고 성취를 하려면 반드시 바라는 게 있어야지만 성취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북미팅을 하러 왔어요. 무엇을 바라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지, 내가 그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싶어요. 이것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막 에너지를 동기부여를 서로 같이 받고 또 에너지를 하루에 낼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만족할 만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는데요. 이거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필요한 인재를 되도록 많이 모으고 이 협력자들의 힘을 빌려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준비한대요. 둘째, 협력자들에게 힘을 빌리기 전에 그들의 협력에 어떤 보답을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어떤 대가도 구하지 않고 전면적인 협력을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이라면 보답도 없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그 보답이 반드시 돈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협력자들과는 적어도 주 2회 이상 되도록 자주 만납니다. 계획이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합니다. 넷째, 협력자들과 서로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룹 만들기 방법 같아요. 이 면밀한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게 우리가 부를 창출하는 가장 베이스인 그룹을 만드는 되게 내용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인재를 되도록 많이 모은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논하고 그 필요한 인재들 정말 저희 뉴스킨 사업할 때 저희 조이풀 안에 정말 인재들 많으시잖아요. 정말 인재들 많으신데 이러한 인재들을 모으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력 과정에서 매주 모이고
매주 무언가 계획이 완벽하게 달성될 때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마음이 일치되는 거. 그룹에서 서로가 같이 함께 힘을 내고 우리 원드림 원팀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꿈을 위해서 한 팀으로 한 가지의 마음을 이렇게 흘러내려간다면 그러면 진짜 멋진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계획도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하게 있어야 된다. 실패를 했다면 새로운 계획을 계속 세우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도 분명 실패는 있어요. 근데 저는 실패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실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 정주영 회장님의 가장 멋진 20대 때부터 항상 늘 갖고 있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실현은 있대, 실패는 없다라는 그 단어를, 그 문구를 항상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뭔가 끈기, 버티고 이런 것들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던 게 그런 한 줄의 문구 때문에 되게 그거를 오랫동안 잘 갖고 있었고 그게 힘이 발현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현이 있지만 실패는 없지만 그 사이사이에 매 순간마다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들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협력자와 함께 내 스폰서 사장님, 우리 조이풀의 많은 형제라인들 사장님, 내 파트너 사장님 다 같이 그 협력해서 어떤 내 꿈을 이루는데 같이 그 마음을 함께 한다라는 거죠. 되게 멋진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리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135쪽이 있어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조건. 정말 이 페이지는 참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건 11가지 조건 중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은 리더십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 11가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리더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용기래요. 용기. 여러분 용기 있으신가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도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기 있으신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한다. 내 삶을 변화하고 싶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선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는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데 자신감과 용기가 모자란 리더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러한 리더 아래서 계속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부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용기를 내야 되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통제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자기 통제력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매 순간마다 모닝 스타트 9시에 오고 그리고 굳이 은서 사장님이 화면을 키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화면을 키는 나의 통제력. 이런 통제력이 있어야지만 리더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리더가 갖춰야 할 요건. 그러고 보면 지금 배은서 사장님이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통제력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터운 정의감. 세 번째 조건은 두터운 정의감인데요. 공평한 마음과 정의감 없이 타인의 존경을 모은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런 누군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진짜 정의감 하나는 끝내주네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터운 정의감이 되게 강하겠죠. 이런 것들이 누군가 존경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리더십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단호한 결단력이래요. 이 단호한 결단력은 우유부단함은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리더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래요. 여러분한테 단호한 결단력이 있으십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단호한 결단력이 없으시다면 우유부단한 그 리더십을 누구도 따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실행 가능한 계획은 뭐냐면 성공한 리더는 일을 계획하면 반드시 실행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생각으로 행동하는 리더는 마치 키가 없는 배와 같아서 언젠가는 암초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로서는 이 실행 가능한 실행력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습관. 뭐 당연하죠. 누가 사람들한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해.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 리더는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일곱 번째, 쾌활한 성격. 음, 이렇게 너무 진지하기만 하고 너무 재미없고 막 그냥 되게 마음이 쫌생이고 이런 분들 누가 함께하고 싶나요? 그쵸? 그래서 쾌활한 성격도 이 리더의 가장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너그러운 마음인데요. 리더는 부하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쟤 왜 저래?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많이 하시나요? 쟤 왜 저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자,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 아홉 번째 요건인데요. 리더는 업무에 관한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냥 오로지 내 것만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기획되고 있고 이런 것들 있죠. 그냥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큰 시야를 보면서 내가 그 시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투철한 책임감인데 리더는 부하의 실수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각오 없이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리더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파트너가 무언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냥 너 책임이야 하고 뒤돌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감싸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동반 책임. 저 사람이 무언가 어떤 좀 잘못된 방향, 잘못된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만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 때문이다. 이런 거는 내 탓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사실. 그냥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내가 그만큼밖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정도의 행동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열한 번째는 협동심이에요. 협동심. 리더는 협력 체계 아래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하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더에게는 권력이 필요하고 권력에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있는데요. 이 협동심은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파트너가 굳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어떤 팀에서 무언가를 할 때, 에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하고 막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파트너, 내 팀과 함께 같이 협동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 자리에 그 협동할 수 있는 공간에 계속 끌어다 놓는 거죠. 그래서 그 협동심을 그들도 배울 수 있게. 나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이걸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리더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만 협동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들도 함께 협동해서 무언가를 같이 해 나가는 그 힘을 하려면 그 공간에 함께 갖다 놔라. 혹시나 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시다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 힘들면 됐지라는 생각은 별로 좋은 리더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협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그곳에 함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자체가 리더십의 최고의 요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11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가지 중에 내가 정말 지금 갖고 있는 리더십과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은 리더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눔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디 봅시다. 우리 순옥 사장님. 안녕하세요, 순옥 사장님. 순옥 사장님. 우리 순옥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11가지 리더십 요건 중에서 내가 음. 제일 요거 정도는 정말 나 갖고 있다 하는 거 무엇이에요? 저는 그 투철한 책임감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투철한 음, 책임감. 응.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사장님 여기 매일 이렇게 계시는 것 자체도 사실 책임감이거든요. 매일같이 같이 이렇게 화면을 열어주시고 아침 9시 정말
딱 시간 늦지 않게 딱 앉아서 이렇게 항상 화면을 앉아서 이렇게 있으신 것도 투철한 책임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사장님은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은 리더십이 무엇이에요? 갖고 싶은 리더십은 그냥 저는 이렇게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저를 보고 따라오게끔 하는 게 제 그거거든요. 근데 또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러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친화력하고 좀 이렇게 친화력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내가 배려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조금 약간 부족한 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독선적인 거가 많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저를 따라 복제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좀 복제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은 진짜 여기 지금 소희 사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항상 저희 팀방에 아침에 새벽마다 아침을 열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거의 6 시, 그날 저 6 시도 안 돼서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그런 책임감도 엄청 강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우리 순옥 사장님을 더 많은 팀의 가장 원동력으로 아마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쾌활한 성격이나 너그러운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갖추고 싶은 리더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갖고 계시는데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냥 막 밀어붙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말 너그러우시고 함께하고 싶은 쾌활한 성격 갖고 계시거든요. 그 쑥스러움 안에 또 본인의 그 내재된 잠재의 그 성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원하신다면 또 더 갖춰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혜 사장님. 지혜 사장님은 "나는 이런 갖고 싶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리더십이 이런 것이다."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제가 갖고 있는 리더십? 저는 두터운 정의감과 투철한 책임감 2 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도 네. 네네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갖고 채우고 싶은 싶은 거? 리더십. 저는 쾌활한 성격? 좀 자세히 말하면 유머 이트. 좀 유머 감각을 좀 배우고 싶어요. 아니 네. 여러분 뭐 이렇게 자꾸 유머를 배우고 순옥 사장님도 약간 비슷한 건데 네. 왜 그 유머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뭐 이 사업을 떠나서도 그렇고 그냥 삶에서 좀 유머가 있어야지 삶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네. 네, 유머 능력을 좀 키우고 싶어요. 애진 사장이 지금 화면에 딱 보이는데 애진 사장이 되게 부러워요. 우리 애진 사장님 같은 유머. 애진 네. 사장님 같은 유머를 가지시려면 춤을 잘 추셔야 되거든요. 하다 어 못하면 근데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거를 바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위트. 그쵸. 뭔가 좀 위트가 있고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재미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좀 함께 있을 때 좀 빵빵 터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거 갖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되게 북미팅을 하거나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인제 이런 정말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화면 보잖아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되게 살벌해요. 제가 여기 이렇게 화면을 보면요. 막 무뚝뚝하게 앉아 있고 막 어떤 분들은 천장이 보이고 어떤 분들은 핸들만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어떤 분들은 검은색 화면이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북미팅이든 뭐든 막 이렇게 뭔가 리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이분들한테 쪼끔은 더 이렇게 리프레시를 시켰으면 좋겠고 좀 지루한 얘기를 쪼끔은 더 좀 재밌게 그리고 좀 같이 공감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되게 좀 스스로가 재밌어지려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농담을 자꾸 던지게 되는 쓸데없는 농담을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같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장님들의 저 되게 위트를 닮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나 좀 요즘 요런 위트가 좀 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최근에. 제가 막 유튜브 보다 보면 제가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저희 조이풀 그룹에 제 거 매주 수요일마다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짜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가 한번 다시 저를 마주하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가 그냥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유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냥 그런 농담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북미팅에서 항상 사장님들이 얘기하시죠. 되게 웃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저의 작은 니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 사장님 발표 참 감사드리고 한 분 더 우리 용용이 엄마 또 빠뜨릴 수 없죠. 우리 애진 사장님은 어떤 리더십을 내가 지금 갖추고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 통제력이랑 자기 통제력? 네. 그리고 쾌활한 성격? 쾌활한 성격. 지금 누구든 갖고 싶다는 그 쾌활한 성격 갖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내가 지금 필요한, 내가 갖고 싶은 저는 리더십. 단호한 결단력 진짜 갖고 싶어요. 우유보담보다 조금은 더 네. 결단력 있게 밀어붙일 음. 수 있는 그런 힘.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단호한 결단력 이런 거 좀 더 많이 갖고 싶거든요. 근데 자기 통제력 사실 용용이 엄마 요즘 인스타에 보시면 아침마다 운동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지금 임산부님께서 그 몇 시에 하세요, 사장님? 저 6시 50분. 그 6시 50분에 지금 팀원들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하다가 그거는 이제 네. 팀원으로 같이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주민나우 있어서 그건 이제 어제부로 끝났고 그냥 이제는 오늘부터 혼자 있어요. 진짜요? 그 주민나우가 있어서 저녁에 해도 됐을 법한데 혼자 아침에 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자기 통제력이 지금 뿜뿜한 상태. 나 지금 통제했어. 하루하루. 이거 진짜 뭐 임산부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이거 스트레칭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제가 임산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유경험자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의 자기 통제력이 지금 더 멋진 힘을 발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 분만 더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한 분의 우리 진아 사장님 저기 지금 멈추고 계시는 건가요? 운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차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와가지고 앞에 세웠어요. 다 세우셨구나. 우리 진아 사장님은 어떤 리더십을 갖추고 계시는지? 저는 보이는 거는 용기? 그 다음에, 저도 쾌활한 성격인 것 같아요. 두터운 정의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두터운 정의감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리더십.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이랑 그 다음에 저기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뭔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통제력. 자기 갖고 통제력. 싶어요. 또 갖고 네. 싶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쾌활한 성격 우리 진아 사장님 있으시죠? 아주 그 매력 포인트인 그런 쾌활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되게 멋진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참 용기를 내고 있다. 사실 이 용기라는 단어가 참 멋진 단어이기도 하지만 계속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용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두 가지의 요건을 다 갖추고 계신 사장님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은 이미 사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크시기 때문에 이미 뭐 조금만 뭐 굳이 이게
지금 진화 사장님한테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폄하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나 이런 거 진짜 원래 있는데 잘 모르셨을 거란 생각을 저는 지금 갑자기 들어서 이런 갑자기 그 불쑥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을 갖추어야 네, 감사합니다.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요건들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살면서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정의감이 있고 결단력이 강한 이런 사람이 되면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갖춰졌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해서 꼭 성공하진 않지만 그중에 내가 정말 자신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11가지를 모두 다 채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순록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투철한 책임감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할 요건을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하는 리더의 원인이래요. 이건 진짜 부정적인 내용인데 요거를 짧게 좀 나누고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실패하는 리더에는 원인이 있대요. 그 리더가 실패하는 원인은 10가지 10가지 항목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못지않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대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에서 11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만큼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10가지인가요? 이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정밀한 사고나 계획의 부족이래요. 그래서 내가 매 순간마다 조금 더 사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상세히 분석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리더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핑계로 소홀히 하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나 바빠서 이거 좀 생각 못했어.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생각이 투철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리더든 부하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계획을 재검토하지 못한다거나 긴급 사태에 대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이나 나태를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반드시 스스로의 지위와 관계된 모든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이풀 그룹의 수장이야. 막 100명, 200명, 300명 그룹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런 정밀한 사고와 계획이 부족한다면 그러면 그룹의 방향성이 되게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리더는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고민해보고 하는 자리여야 되고요. 혼자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조이풀 그룹에서 한 탑리더 사장님들이 매일 이 시간에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또 우리 황보람 사장님께서 또 이 탑리더 미팅에 함께 입성을 하셔서 지금 단톡방에 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탑리더 사장님들이 같이 우리 방향성을 함께 논하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같이 이끌 수 있는 그런 팀원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하찮고 번거로운 일을 꺼리는 마음. 나 저거 진짜 하기 싫은데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하셔야 됩니다. 되게 희한한 게 있잖아요. 나 되게 저거 하기 싫은데 하는 것들이 희한하게 꼭 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나 꿈 되게 약한데 할 때 꿈 강의를 나한테 맡았던 순간들. 나 상상력 되게 약한데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책을 하고 있는 이런 순간들. 근데 이거는 하찮은 일은 아니죠. 저한테는 되게 어렵고 번거로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못합니다. 꺼려서 저는 하기 싫어요. 못해요. 라고만 한다면 그거는 리더십에 정말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보다는 지식을 내세우는 자. 이거 보면서도 지식을 내세우는 거는 세상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을 이용해서 생산적인 행동을 하거나 남을 행동하도록 도울 때만 대가가 주어진다. 그 지식을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그 순간만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행동을 하는 그 순간만이
내 걸로 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하의 도전을 두려워하는 질투.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뉴스킨 안에서는 내가 팀 엘리트 PA를 목표로 막 향해 가고 있는데 아니야. 그냥 나는 아유 그냥 뭐 블루 다이아몬드 그냥 아니 다이아몬드가 뭐였죠? SBA죠. SBA만 하면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내 파트너가 저는 PA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막 질투나시는 분. 저 사람이 PA를 간다고? 나는 지금 SBA만 가려고 하는데 아씨 짜증나. 막 이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지만 내 파트너가 PA를 간다고 하면 진짜 감사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도 막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떡하지? 내가 스폰서인데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완전 실패한 리더십이라는 부분이고요. 5번째 상상력 부족. 여러분 상상력이 부족하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냥. 그래서 상상력이 모자라면 긴급 사태에 잘 대처할 수도 없거니와 부하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정말 부를 이루기 위해서 큰 그룹을 다져나가는 그 리더십 안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다양한 변수 속에서 내가 현명하게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상상력을 이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6번째는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이래요. 나만 빛봐야 돼.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돼. 이거는 정말 아니죠, 여러분. 내 파트너, 내 그룹이, 내 조이풀이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7번째는 과감한 성격입니다. 과격한 성격, 과감한 성격이 아니라 과격한 성격이에요. 과격한 리더를 존경하는 부하는 없대요.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막 이런 분들 막 무대뽀로 막 가는 거 이런 리더십은요 존경받을 수 없대요. 그리고 과격한 성격은 리더의 인내력과 활력을 파괴함으로 결국 자멸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리더십이 좀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시다는 분들은 좀 과격해져도 되지만 내가 이미 너무 과격하다라고 하신다면 신뢰나 이런 존경된 부분들에 있어서 잃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8번째는 성의 부족이에요. 성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리더로 남을 수 없대요. 매 순간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꿈을 이뤄 나가는 입장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9번째는 특권 남용입니다. 특권 남용. 유능한 리더는 부하에게 용기를 준대요. 부하의 마음에 공포심을 야기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부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파트너에게 자기의 특권을 강요하려고 하는 리더는 힘에 의한 리더의 부류로 들어가고요. 훌륭한 리더라면 부하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공평한 마음으로 대하고 특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지위나 이런 것들을 남용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리드하는 것보다 함께 이해하고 포용하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직위와 신분을 과시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의 실패한 리더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나눴는데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그룹을 만드는데 리더십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치명적인 리더십 오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반드시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막 고치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 반대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더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나는 좀 이런 투철한 책임감을 갖고 나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계속 가지시면서 내가 스스로가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여기 스텝 6에서 내용을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라. 저희가 아까 뭐 완전한 계획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계획을 계획만으로 놔두면 그러면 사실 부를 축적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 이런 리더십이든지 간에 다양한 이야기들은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과정 중에서 행동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실패는 따라온다. 뭐 실패는 당연히 오는 건데 이런 성공을 이룰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그걸 또 실패를 맛보고 그거를 반복하라는 내용이 이 책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획과 그리고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책 내용이 조금 오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 봅시다. 에스더 사장님, 오늘 그냥 간단하게 애프터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엇이 남았는지. 저는 이걸 보고선 그 이제 좋은 리더의 조건에는 별로 없고 실패하는 리더의 조건에는 되게 많네. 이거를 내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요 말이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알면서도 밀어놨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리더의 조건이구나.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자기 통제력인 것 같아요.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데 통제하지 않고 안 하는 거. 진짜 우리는 무수한 사고가 있죠. 진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진짜 하루에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정말 매 순간마다 진짜 심플하게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 저한테도 가장 필요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 감사하고요. 우리 보람 사장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북미팅의 요정 혜정 사장님 강의 너무 감사하고 잘 들었고요. 저는 이거 모닝 미팅 들을 때마다 그냥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레버러지, 스킬 레버러지가 있잖아요, 보상에. 저는 지식 레버러지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책을 읽고 왔어야 되는데 네, 좀 아쉽다. 그랬으면 더 내가 흡수가 쫙쫙 됐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상상이 이게 습관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실패의 리더의 조건에도 상상력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열심히 상상을 해보려고 돈 거 아닌데 왜 못하냐 이러면서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막 혼잣말을 잘해요. 막 너도 할 수 있지 막 이런 말 제가 진짜 못했거든요. 이런 말을 조금씩 제가 이제 입으로 뱉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 에스더장님 말씀처럼 정말 행동이 오전에 한 점심 전까지는 되게 계획이 뿜뿜한데 그 이후로 자꾸 사그러들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은 또 저를 한번 일으켜주는 그런 책이었고 귀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는 항상 해야 할 것들을 항상 잊고 살아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직전에 또 떠오르죠.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희한하죠. 아침에 막 다 할 것 같은데 잠자기 직전에야 이거 했었어야 될 것 같은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은데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는 그걸 심플하게 넘기는 분들이 있고요. 그걸 막 꼬집어서 자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 순간 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되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북미팅 2 챕터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하죠. 저희 쉬는 날 아니죠? 이제 쉬는 날 거의 평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현충일도 일요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모두 다음 파트는 뭐냐면 결단. 여러분, 결단. 내가 지금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당장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엔 결단과 그리고 인내.
나 좀 인내력이 부족하신 분들 꼭 다 읽어보시고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혜정 선생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책으로 항상 이렇게 에너지 충전하는 그런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장님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오늘 저희 이렇게 참석했던 애프터를 같이 조이풀 사업자 방에 올려주시면 더 붕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장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 되세요. 파이팅!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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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